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조금 전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돌입한 건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도쿄전력 오후 1시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에서는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 결과는 물론이고요. 지금 기상이나 해양 상황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방류를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아까 1시에 이제 방류를 하겠다고 이미 한 이틀 전이죠. 네? 그 22일 날 이제 그 강요회에서 결정을 했고, 네. 그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기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방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특히 방류를 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서 예정대로 1시에 이제 방류를 그렇게 시작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 후쿠시마현 앞바다로 방류가 되고 있는 오염수,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오염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총량은 어느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 2011년 3월 11일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이제 이내 이제 발생을 했던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을 이제 그 쓰나미가 덮치게 됐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후쿠시마 이제 제1원전이 이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1원전, 제3원전 다 마찬가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사고 이후에 한 2년 정도는 거기가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전 내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방치를 해놨다 이제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만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안전하게 폐로를 하고 거기에서 네. 이제 발생을 하는 오염수와 그다음에 처리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정부가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약 2013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원자력 규제 위원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그런 규제위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위원회가 이제 요구하는 그런 검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당 부분 이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제 4월 13일에 이 발생한 그 오염수, 지금 탱크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이 오염수를 이제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다각도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해양 방류가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4월 13일에 일본 정부가 이제 해양 방류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약 한 2년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일본 정부만의 어떤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로는 국제 공신력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IAEA에 우리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양 방류를 하겠다라고 이제 근데 이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검토해달라라고 이제 IAEA 측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한 결과가 최종 보고서가 이제 올 7월 초에 이제 나왔고요. 그 최종 보고서를 이제 일본 정부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약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 IAEA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 가지고 태평양 이제 도서국이라든가 주변국, 특히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제사회에 이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좀 홍보를 하고 발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동시에 이제 후쿠시마 어민들에게도 어부 관계자들에게도 이 최종 보고서를 이제 근거로 해서 많은 이제 좀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제 8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입니다만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걸 갔다 와서 바로 이제 직후에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그 협동조합 연합회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 업 회장을 그냥 만나 방출에 대한 이제 최종 결정을 이제 통보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1시에 이제 방류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네,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쿄전력은 우선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방류를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정도면은 전체 오염수의 어느 정도나 차지하는 양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은 이미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 방류량이 보통 한 460톤 정도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약 17일 동안 이제 걸쳐서 방류를 하는 것이 총 합해서 이제 7,800톤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계획을 보면은 전체 지금 그 저장 탱크에 있는 그 오염수의 전체 약 한 2.3%에 해당하는 3만 1,200톤을 이제 4번에 나눠서 올해 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예, 도쿄전력에서는 이틀간 이 알프스를 거쳐서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서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를 확인하고 방류를 최종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바닷물에 지금 뭐 이틀 동안 방류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지금 그 오염수가 이제 그 제1원전이라든가 이런 그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지금 녹아내려 있는 그런 그 핵연료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온도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냉각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냉각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그런 그 오염수들이 그 탱크에 이제 많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현재 한 1,046기 정도가 이제 저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탱크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오염수를 이제 알프스라고 하는 그 처리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알프스를 이제 처리를 하면은 보통 그 오염수에 이제 녹아져 있는 약 62종의 이제 핵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데 유일하게 이제 제거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삼중수소, 트리튬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튬 삼중수소를 국제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터당 이제 1,500 베크럴 미만으로 이제 바닷물과 희석을 해서 내보낸다고 하는 그런 건데 그 알프스를 통해서 처리된 그런 처리수를 소위 말해서 바닷물과 수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수조 같은 곳에 바닷물과 희석을 해서 그다음에 그 희석한 그런 처리수를 약 이제 1km 정도 이제 얼마 전에 해저터널 공사가 완료됐거든요. 그 1km 정도 되는 이제 바다 앞부분까지 방류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침이죠.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3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방류를 한다고 했고 4월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지금 아마 지금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도 아마 이제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계획대로 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가 만약에 계획대로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계획대로 4월에도 계속해서 이 향후 4개월 후에도 같은 그런 절차를 반복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의 농도가 기준치보다는 조금 더 초과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중단을 하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해양 방류를 이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무조건 이제 뭐 한 30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씩 점검을 하면서 이제 방류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어쨌든 IAEA 평가가 어긋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쿄전력에서는 내년 4월 이후의 방류량은 매년 결정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혀놨고요. 방류 이후에도 원전 인근의 바닷물을 정기 점검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계속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제일 중요한 건 IAEA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방류를 그냥 뭐 계속 도쿄전력이 방류하는 거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이 그 후쿠시마 원전 내에 IAEA 사무소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방류를 하는 것을 끝까지
관심 있게 네.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이제 모니터링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향후 그 방류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두 개의 축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도쿄전력이 그 투명성 있게 그 방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방류하는 것을 또 체크를 잘하는 IAEA가 체크를 이제 잘 해서 그거에서 나오는 이제 정보를 이제 주변국들에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네. 공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어민들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소문 피해를 접수받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뭐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사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네. 사실 이 후쿠시마 뭐 미야기현 주변에 그 8기현에 우리도 아직까지 그 수산물 수입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풍평 피해, 그러니까 소문에 의한 피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그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원전에 대해서 처리수가 기준치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뭐 과학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심리적으로 그래도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내 몸에 인체에 들어왔을 때는 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수 방류 오늘 했던 오염수 방류뿐만 아니라 이미 동일본 대지진 이후부터 그런 소문에 의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네. 이것에 대한 이제 피해 보상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에 있는 이제 업 관계자들 또는 이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업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한국에는 잘 보도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그 후쿠시마 업 관계자들이 네. 그러니까 유통업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생산자들도 그렇고요. 일본 그러니까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소를 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실 패소를 했고요. 근데 그 사실 그 소문에 의한 피해를 검증을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 유통을 하는데 후쿠시마산 생산을 그 슈퍼에서 파는 그런 유통업자였는데 네. 이게 제대로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명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뭐 그게 이제 수산물이 꼭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생선이 덜 잡혀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유통하는 그런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후쿠시마 오염,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예. 딱 꼬집어서 규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민들도 그렇고 이 업 관계자들도 아마 고민을 하는 것이 이 일본 정부가 뭐 500억엔, 300억엔의 어떤 이런 기금들을 마련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결코 네. 어떤 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만족스러운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고 있는 주변국들에 대한 대응도 과제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미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식품 등에 대해서 추가 수입 규제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미 한 30% 정도 이미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네. 그렇고 일본에서 그 생산되는 그런 수산물들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거든요. 중국, 뭐 홍콩,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이렇게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역시 뭐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큰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 수입을 하지 않는다, 어떤 제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후쿠시마를 포함한 이제 업 관계자들한테 있어서는 뭐 좀 좋지 않은 뉴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 현지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의 주민들의 반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현재 이 후쿠시마 현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지난번 이제 4월달에 갔다 왔을 때도 그랬지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 자체가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많고
어떤 이제 업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업 관계자들이라든가 업 종사자들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전반적인 어떤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크게 시민 운동을 한다라든가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네.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음.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그때 4월 달에 방문을 했었을 때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행정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걸 이제 질문을 누가 했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국가가 하는 것이고 소송을 했었을 때에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네. 라고 하는 그런 약간 좀 뭔가 약간 자포자기하는 듯한 그런 것도 이제 받기는 했는데요.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었죠. 2012년 4월 13일 날 일본 정부가 이제 해양 방류를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액션을 취했었으면은 훨씬 더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치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또 지진이라든가 이런 천재지변에 네. 의해서 뭐 방류에 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아마 지속해서 이 상태로 계속해서 향후 한 30년 이상 네. 계속 방류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오염수 방류 계획을 뭐 완수를 하더라도 사고 원전 폐쇄를 어떻게 추진할지 이 부분도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미정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뭐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대륙 육지에서 이제 발생했던 원전 사고고 이것은 이제 해양 바다와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곳에서 발생한 사고거든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그냥 콘크리트로 완전히 그냥 매장을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었었는데 일본 정부나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나 도쿄전력도 도쿄전력 측도 이 안전하게 어떻게 폐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셔서 실제로 이제 뭐 시찰을 해본 저의 이제 경험에 의하면은 사실 폐로를 하는 것까지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도쿄전력 측의 설명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그리고 이게 안에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체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아주 정확하게 사람의 육안으로 이제 확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100% 완벽하게 파악이 됐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수적인 거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폐로인데 폐로를 향해서 갈 때에는 오염수가 발생을 하고 발생한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의 90% 이상이 찼기 때문에 이것을 희석을 해서 방류를 하면서 동시에 폐로를 진행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이 계획인 것이죠. 도쿄전력하고 네. 일본 정부의. IAEA에서는 이제 방류 첫날부터 현장 점검을 하면서 국제 기준에 준수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도 정보 협력을 계속해서 하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정보의 접근성 어떻게 충분히 확보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때 7월 달에 그 한일 정상회의에서도 리투아니아에 있어서 한일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요청하셨던 3가지 조건 중에 지금 거의 2가지는 수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그 모니터링과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를 했고 일본도 뭐 이거에 대해서 승낙한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방출할 때에 문제가 있었을 거에는 즉시 중단을 하고 이를 통보해달라라고 네. 했는데 이것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조금 이제 결정이 안 된 것은 아예 이 말고 이제 독자적으로 한국이 그 후쿠시마 안에 들어가서 한국의 과학자나 이제 전문가가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막 조율하고 네. 있는 중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방류를 시작을 하고 했었을 때에는 지금 뭐 더 이상의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크레임을 걸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서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IAEA는 우리나라와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이른바 정보 메커니즘이라고 불리는 이 체계는 어떻게 작동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일 이제 그러니까 후쿠시마 제1원전에 IAEA 사무소가 설치가 된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설치가 거의 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수치들이 있을 것이고 이게 도쿄전력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수치를 공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독자적인 그런 또 아까 한덕수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독자적인 모니터링을 포함을 해서 네. IAEA나 도쿄전력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정보가 이제 같이 그 수치를 가지고 지속적인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IAEA가 직접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하지 못한다.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하는 것도 안전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IAEA라는 게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원자력 규제위원회 거기에 이제 소위 계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원전에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후쿠시마 제1원전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도쿄전력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쿄전력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방류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고 시행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이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모니터링을 하는 기구로서가 이제 IAEA인데 네.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정보 수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도쿄전력과 그다음에 요구하는 그 정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정보를 내놓느냐 하는 네. 이제 그런 문제와도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은 사실 도쿄전력과 일본 측에 요구해야 할 일본 정부 측에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수산업계에서도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수산물의 가격 변동 사항은 없지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소비나 이런 것들이 급감할 우려도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예전에 이제 과거에 이제 광우병 사태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은데 그 아까 이제 한덕수 총리님의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발언에도 이제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해류에 의해서 가장 그 늦게 도착하는 것이 사실 한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류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그대로 바로 즉시 이렇게 한국의 이제 어업에 큰 타격을 미치는 그런 것은 좀 아니기 때문에 좀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를 더 이상 하지 않게끔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IAEA에 나오는 그런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또 모니터링하는 독자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을 조금 더 믿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보니까 어떤 그런 금융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건강 안전에 최우선을 하고 과학국제법에 바탕을 두겠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 정부에서도 해양 모니터링 독자 시스템을 갖춰갈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예, 지금 아마 우리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해양에 대한 꼭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제 각 지역에서의 그런 방사능에 대한 검토는 계속해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치를 조금 더 이제 늘려서 촘촘히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일본에서도 방류 데이터를 매 시간 업데이트를 해서 우리나라에 전달할 거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제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해양에 있어서의 이제 방사능 수치라든가 오염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아까 방류를 했었을 때 거기에 이제 삼중 수소의 농도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수산업계에서도 어쨌든 지금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국민들도 이
이 뉴스를 보면서 좀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가짜 뉴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느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쉽지 않은 문제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예. 이게 뭐 그러니까 수치적인 과학적인 안전과 그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안심은 약간의 예. 좀 개입은 차이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방류를 이제 막 시작을 하고 네. 그다음 방류 반대에 대한 어떤 국내 여론도 굉장히 셌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어떤 그런 거 안전하다라고 아무리 정부가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근거는 수치밖에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제공하는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그리고 IEA가 제공하는 그런 수치를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하는 그런 뭐 안전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예. 그런 멘트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일본 측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고요. 30분 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또 막 정쟁화하는 것도 사실 국민의 건강 때문에 사실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인가가 아마 이제 그 한덕수 총리의 이제 담화였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담화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일본 측에 요구하는 것과 나머지는 이제 한국 국내 대응책인데 일본 측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투명한 정보 공유 그다음에 이제 다각적 입체적인 어떤 모니터링을 이제 요구를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는 이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현의 어떤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소를 통해서 네.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이제 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부터 IAEA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측 전문가를 이제 2주에 한 번씩 네.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 파견을 해서 독자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AEA의 어떤 그런 공신력 있는 IAEA의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이제 도쿄전력의 투명한 정보, 그다음에 우리 독자적인 그런 모니터링 이 세 가지를 이제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이제 망라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를 믿어달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